번째 딜의 초기 쪽 그 설명만 조금만 드릴게요. 네. 딜은 이제 우리 대표님 준비하고 계신데 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 나와서 설명하실 거고, 우리 옛날에 대표님이고 우리 에너지 하고 전체 구조만 조금만. 이 자료는 삼정 그 KPMG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작성한 자료고요. 이 자료는 그 공개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투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나 저 핀툴에서 운영하는 개인 투자 조합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전체는 25억 정도를 투자금을 모아요. 전체는 25억 정도를 투자금을 모아서 이 투자 자금은 우리 NR과 우리 NR에 투자되고, 우리 에너지가 우리 에너지의 83%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에너지는 현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80%에서 100% 정도를 지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지 법인이 거기에 그 수목 채취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고, 그게 굉장히 수익성이 있고 그걸 갖다 실제로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25억을 투자하면 25억을 근저당권, 질권을 그 지분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고 이렇게 돌리게 될 거고, 이것은 3년 동안 연 IRR 8%를 보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기당 일단 배분을 할 수도 있고 월 배당할 수도 있는데, 그 핵심은 실제 이 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그 수목을 채취해가지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일 거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것은 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과 우림 에너지, 우림 NR이 얼마나 이 수목 채취권에서 전문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 기업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거고 캐시플로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의견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메날 대표이사 이정학입니다. 방금 소개받았는데요. 우리메날의 N은 네이처라는 뜻이고요. R은 리소시스라는 뜻입니다. 우림은 인변에 옳은 우를 써서 돕다는 뜻이고요. 숲을 도와서 자연과 자원을 도모한다는 뜻으로 저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학이 전공이고요.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임업연구를 한 15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2000년 4월에 계기가 돼서 사업을 하러 나와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업력 20년 차고요. 제가 회사를 설립하고 우림에너를 설립한 지는 이제 올해 12년이 됐습니다. 우림에너지는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림NR이 여러 가지 이제 산림청 정보화 시스템이라든가 임업연구원 또는 뭐 임업진흥원, 복지진흥원 같은 그런 임업 관련된 행정기관의 연구기관 행정기관의 업무 전산을 쭉 계속해 왔고요. 유명한 거는 이제 2011년도에 우면동 산사태가 났을 때 산사태 발생 예보를 정확하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됐었던 일도 있는 그런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고, 국내 산림조사 또 국내외 산림 컨설팅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림에너지는 우림에너지 그렇게 다양한 그 산림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쪽에 진짜 그야말로 본격적인 임업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우림에너지라는 SPC를 설립을 해서 인도네시아의 조림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업과 같이 기업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 지분의 지금 현재는 80%지만 최근 투자 유치를 위해서 주식을 수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제 파트너가 있는데요. 저와 같은 대학교 1년 후배인 한만성 군이라는 친구가 코린도에서 한 15년 근무를 했었고, 그 친구도 코린도에서 퇴직한 이후에 산판을 운영하면서 뭐 많은 고생도 했지만 지금까지 저와 같이 조림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삼정 KPMG에서 저희 거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삼정 KPMG에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만들었고요. 당시 담당하고 있었던 그 김 전무님은 저희 땅을 2014년도에 국토부의 그 GIF 펀드에서 지원하는 FS 용역 지원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때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때 저희 땅을 3개월 동안 직접 현장에 가서 그 FS를 수행했던 바가 있고요. 참고로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직접 펠렛 공장을 짓고 국내로 들여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 바 있고요. 또 한일시멘트가 저희 사업에 대해서 깊숙이 검토를 하다가 뭐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산업조림 허가권을 받았습니다. 작은데 그 허가 기간은 60년간이고요. 1회 연장을 해서 총 95년간 저희 한국 사람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25일 날 저희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약 83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중요한 거는 허가권 안에 권리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천연목을 벌채해서 이용할 권리, 그리고 저희가 조림을 했을 경우에 그 조림목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땅 안에 지하 자원이 발견된 경우에 그 지하 자원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석탄이라든가 성황석이라든가 하는 그런 광구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동의 없이는 개발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 100% 갖고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외국인 법인 투자의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법인과 합작 투자 없이 지분 소유를 100%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서적으로 후진국의 그 국민들의 정서를 좀 고려해서 100%다 수합을 하거나 하지 않고 한 80% 정도 수합을 하고 20%는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갖게 해서 이건 인도네시아인이 같이 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주어야 이 사업을 원활하게 행정기관과의 협조도 좋고 주민들의 반발도 없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수합을 80%만 수합을 하는 걸로 해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조림 사업권 핫데이라고 하는데요. 산업조림 사업권의 스캔한 본인 거요. 여기 이제 앞에 이제 그 요약한 내용이 있는데 PT 한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기업. 이 기업은 조림 사업을 하도록 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회사에 이 사업권을 준 겁니다. 이 허가권이라는 것은 양도하거나 담보를 쓰거나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허가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 법인의 지분을 구매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써 있는 거 보면 이제 PT 한에게 잠비주 무랑인군과 사로랑군에 위치한 약 32,620헥타의 인공림 내에 목재 임산물 이용 사업 허가권을 발급함이라고 되어 있고 확정일로부터 60년간 유효합니다. 발급일은 2013년 3월 25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연장해서 뭐 35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요. 인도네시아 지도가 조금 뭐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만 수마트라 섬이 있고 자바 섬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파푸아가 있을 거고요. 여기 슬라웨시, 칼리만탄 섬입니다. 자카르타는 이 자바 섬의 여기 북쪽인데요. 여기 있고요. 저희 땅은 이 수마트라 섬의 잠비주라고 하는 그 지역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잠비주, 이 수마트라주는 인도네시아의 큰 5개의 섬 중에 가장 임업 생산력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나무가 똑같은 나무를 심더라도 가장 잘 자라는 곳이라는 뜻이죠. 조금 이 지역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저희는 이렇게
만 헥타 정도. 참고로 저희 땅 32,620헥타라는 거는 서울 면적이 66,500헥타입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저희 땅이 32,620헥타니까 평수로 말하면 약 1억 평이 좀 조금 1억 평 정도 돼요. 1억 평인데 그거를 한 군데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1억 평짜리 땅을 한 덩어리로 해서 허가를 받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기 무랑인군이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군인데요. 잠비주의 무랑인군에 2개의 블럭이 있고 사로랑군이라는 군에 1개의 블럭이 있습니다. 요 각각의 블럭이 공교롭게도 약 한 10,000헥타를 조금 넘는 1,900헥타, 1,700헥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합쳐서 32,620헥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 2개의 그 블럭은 뭐 자세한 지도를 좀 그 KPM에서 제가 안 썼지만 그 여기는 지금 당장 베고 속성수를 얼른 조림해서 5년 만에 나무를 키워서 벌채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고요. 블럭 3은 장기수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산림 강국이다 보니까 산림 관련된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개발 이용할 수 있도록도 충분히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블럭 3과 같이 장기수, 그러니까 나왕 같은 걸 장기수라고 하는데요. 나왕이 장기수라는 거는 적어도 30년 이상을 키워야지만 벌채할 수 있는 나무를 장기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나무 같은 경우, 소나무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나무가 다 50년을 벌기령을 하고 있어서 50년 이내에 나무를 벌채하면 산림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나무가 워낙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한번 나무 심으면 50년간 베지 마라라는 게 기본 원칙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워낙 나무가 빨리 자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장기수를 심어야 되는 곳도 있고 속성수를 심어서 빨리빨리 수확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업 대상지를 하는 곳은 이 10,000헥타만 합쳐서 20,000헥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20,000헥타 안에는 아무리 평지 같은 우리 같은 뭐 태백산, 설악산 같은 그런 산은 아니고요. 거의 평지에 가까운데 그 안에도 약간 봉우리도 조그마한 봉우리도 있고 강도 있고 길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걸 다 빼고 그 안에 주민들이 옛날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의 땅을 또 빼고 그렇게 하면 실제 경제적으로 우리 기업이 기업적 임업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약 한 13,000헥타. 그 중에 10,000헥타 정도를 경제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10,000헥타를 2,000헥타, 그러니까 600만 평씩 5년간, 그러니까 3천만 평이죠. 3천만 평을 매년 600만 평씩 105 심고 105를 5년간 해 나가면 6년 차에 가서는 5년 전에 뱄던 600만 평에서 나무를 대량의 나무를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그 조림지 주변에 인도네시아는 워낙 그 인프라가 열악하다 보니까 뭐 많이 경험들 하셨겠지만 뭐 찝차를 타고 가다가 뭐 죽을 뻔했다 뭐 그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조림지 인근에는 뭐 여기 2차선이지만 지금은 군데군데 4차선으로 늘려가지고 거의 고속도로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마트라 횡단도로가 있습니다. 또 이 저희 조림지에서 가까운 잠비항과 또 빠당항 같은 경우는 국제항으로서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덕트 아웃풋에 대해서 전혀 해상 운송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땅에는 지금 저희 땅은 황무지가 아니고요. 40년쯤 전에 그 이전에 수하르토 정권 때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한테 뭐 돈을 주지 않고 나무를 주었었어요. 땅을 이만큼 주고서는 네가 가서 알아서 배 먹어라.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법입니다만 직경이 예전엔 60cm 이상이었어요. 60cm 이상인 가슴 높이에서의 둘레가 60cm 이상, 엄청나게 큰 나무죠. 그런 60cm 이상 되는 나무들만 배에 가라. 이게 천연님 벌채 사업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환경보호 때문에 그런 허가권 자체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배 먹고 갔습니다. 건지 40년 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인도네시아 산림부에서 먹고 그러니까 배 먹고 그다음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안 하고 그냥 놔둔 거죠. 그리고서는 그 기간이 끝난 지 이제 40년쯤 지나서 얘네들 법적으로 무주공상이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2009년도부터
수속을 해서 2013년 약 5년 걸려서 저희 땅으로 이제 한 겁니다. 거긴 가면 그 전에 40년 전에는 물론 직경 60cm 아름드리 나무를 베가고 그 당시에는 조그만 나무였기 때문에 놔뒀던 것들이 지금 커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들도 충분히 많이 있고 그걸 지금 바로 코린도라든가 인근에 있는 합판업자한테 벌채해서 넘겨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골농대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최고의 농가대학인데요. 농가대학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저희 그 대상지에 대해서 지금 나무가 잔존목의 축적이라고 하는데요. 나무가 얼마큼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건 한국산림청이 그 용역으로 지원했고요. 그 지금 현재 약 한 133만 8천 큐빅이라고 해서 지금 이 그 탁자 같으면 이게 아마 1 큐빅 정도 될 겁니다. 이거 좀 작을 것 같은데요. 1 입방이라고 저희들은 보통 표현하는데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나무가 1 입방짜리 나무가 됩니다. 이게 100m, 100m, 그러니까 이래서 3,000평 안에 한 해에 50개씩 생겨나는데 우리나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4개 내지 5개가 만들어지는데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인목 생장량이 10배가 빨라서 50개씩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 땅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나무들 저희가 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들이 얼마큼이나 되는데 130만 입방이나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저희가 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나 한 20% 정도의 로스가 있다고 보고 한 100만 입방 정도 가까이는 지금 당장 장비되고 자금이 있으면 장비돼서 벌채해서 판매 수익을 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2011년도에 했던 건데요. 나무를 계속 놔두면 자라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볼륨이 더 커 있을 거라고 지금 분명하고요. 작년에도 여러 번 기타 발전사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종들이 다 그 머란띠라고 하는데요. 나왕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 나왕 하면은 그 냄새나고 별로 안 좋은 나무라고는 인상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강도가 높고 그리고 잘 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년은 자라야지만이 벨 수 있는 그런 기간에 도래하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나무는 그냥 있으면 그냥 쓰는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나무가 너무 많이 벌채를 해서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다음번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나무를 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보통 30년 이상 되는 자라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나무를 제가 지금 제 돈을 들여서 나무 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돼야 5년 안에 다시 뵐 수 있는 그런 로테이션이 빠른 그런 지역에 가서 겨우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처음부터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걸 좀 정리한 거고요. 정리해서 저희가 총 제적이 저희가 볼 때 110만 입방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원목으로는 한 30만 입방 가까이는 계속 팔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이제 두 번째 그 후속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만 이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입니다. 우드 펠렛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로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이 정도가 돼서 매년 약 우리 조림지에서 약 한 92,000톤 정도의 우드 펠렛을 생산할 수 있다. 다음번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 사업 대상지는 40년 전에 벌채 사업을 해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임도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 임도가 그동안 쓰지 않았고 가끔씩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한번 들어갈 때만 사용하던 그런 임도라서 임도나 교량을 새로이 건설하는 것도 있고 보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씩 해서 한 보수가 좀 더 많고요. 새로이 건설하고 건설해야 되는 임도와 교량이 있고 그다음에 보수만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거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자금이라는 게 다 바로 이런 사업을 준비하기엔 인프라 건설하는데 다 거의 다 소진이 될 겁니다. 캠프 건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그 도로를 따라서 벌채하고 끌고 나옵니다. 벌채 운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내려군송은 전방 집재장으로부터 고속도로 이용해서 빼내면 금방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금년도에 제가 이제 필요한 자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이제 인도를 건설하거나 인도를 보수하거나 교량 건설하고 하는데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인도 건설 보수의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고요. 4개월 차부터 벌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벌채 비용을 기본적으로 이제 하도급을 주어서 벌채를 하지만 벌채하고 나면 5개월 차부터는 매월 한 160만 불 정도, 한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크게 얘기하면 한 2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뭐 비용을 빼고 비용을 정리하고 나서 보면은 한 10개월 정도 후에 약 한 400만 불 정도의 현금 잔액이 남는 그런 비즈니스 플랜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국내 대기업들은 중에는 하는 사람이 없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텐데요. 기본적으로 산업적인 사업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를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갖고 있는 현지인이 갖고 있는 허가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매입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현지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도네시아 외국의 해외 사업이라는 건 현지화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현지화는 바로 주민들과의 협력 그리고 현지 행정기관과의 또 협조 이런 것들이 절대적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해외 사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허가권을 수속하는 것을 처음에 무주공산이었던 땅을 확인하고 군수로부터 혹시 미스터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수속 한번 해볼래 해서 저희가 사방팔방으로 체크를 했고 이중 등록이 안 돼 있는 거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시작을 해서 주민들과 주민 동의 받아서 수도 없이 많은 주민들과의 그 협조를 얘기했고 뭐 저희 당연히 CSR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뭐 허접하지만 조그만한 의료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사업하는 사업 비용 안에 전부 넣어서 경제성 검토를 해도 저희 사업 자체만으로는 IRR이 25%는 됩니다. 근데 뭐 25%되는 사업 얘기를 하면은 다들 뭐 안 믿으시니까 근데 그런 건 뭐 지나가는 소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직접 허가권을 수속을 했고 그 과정에서 후진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언더테이블 머니가 뭐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대기업이 한다? 그러면 대기업은 그야말로 투명한 회계를 유지해야 될 텐데 그렇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조그마한 기업들이 그걸 뭐 은밀하게 처리해서 드디어 진짜 2013년에 만 4년 6개월 만에 저희가 그 허가권을 획득한 겁니다. 이렇게 그 바닥부터 주민들과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산림부 장관 허가까지 최종 허가까지 받아낸 사례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물론 무린페이퍼 같은 그 목재 관련된 회사가 파푸아섬에서 조림 사업을 시작을 막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갖고 있던 그 허가권을 뭐 약 한 2천만 불에 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는 후진국이다 보니까 뭐 제도가 불안정하다. 어제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바뀌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순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특히 산림 분야에 관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산림 관련 법 제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충분히 잘 돼 있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건설 그 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주택지, 여기는 뭐 상업용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특히 산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법 제도 도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이런 나라는 하고는 지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간난쟁이 어릴 때부터도 계속해서 그 율법에 뭐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엄정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허가권이라는 게 갑자기 가다가 뭐 5년 만에 없어지면 어떡하냐, 10년 만에 없어지면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목재, 저희는 이제 목재를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뭐 삼탄이라든가 삼철 같은 기업들, 대상 기업도 그렇고 석탄 채굴을 위해서 많이 가가지고 사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탄이 커서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은 석탄을 채굴하고 자원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죠. 근데 단지 목재만은 안 했던 겁니다. 목재는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았어요. 나무는 그냥 있으면 배에다 썼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열대림을 포함해서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이용만 하고 조림하지 않아서 원목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되었고, 실례로 인도네시아 코린도라는 한상 기업이죠. 목재 전문 기업인데 이 기업도 합판 공장 가동률이 지금 4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한 건 또 나무는 그냥 세워놔도 부패하지 않습니다. 올해 나무값이 떨어져도 그대로 올해 나무값이 떨어졌으니까 놔뒀다가 내년에 팔면 그 상품이 썩는 게 아니거든요. 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면 내년에 팔면 되는 거고, 그동안 오히려 나무는 더 잘 자랍니다. 더 커서 더 많은 양을 팔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고가 발생하는 그런 상품도 아니죠. 오히려 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기업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업 분야였고,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5년이면 가능하다. 또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돼 있는 곳에 가면 좋은 나무들이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고, 인도네시아의 한상 기업인 코린도에서 인도네시아 중부칼리만탄에 이렇게 그 조림 사업을 해놨더니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 오지페이퍼입니다. 전 세계 그 종이 마켓 시어 35%를 갖고 있는 왕자 제지가 이 땅에 이 나무,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를 자기네가 갖겠다 해서 이 회사의 지분을 34%를 1억 4천만 불에 매입한 사례가 2011년도에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이건 산업이 솔로몬이라는 나라에 가서 조림 사업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처음에는 뭐 100헥타, 200헥타, 그러니까 100헥타니까 3만 평, 30만 평, 30만 평 뭐 단위로다가 조그맣게 하다가 점점 커져서 지금은 올해는 한 12,000헥타까지 조림 사업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 거래소에 공식 등록된 기록을 봐도 2014년도에 조림 사업으로부터 연결 재무제표로 올라온 영업이익이 64억입니다. 2015년도에는 다른 곳에 투자가 되는 바람에 17억으로 내려갔고요. 16년도에 49억, 그다음에 17년도에 64억, 작년도는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요. 대체로 한 5, 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조림 사업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연결 재무제표로 이건 산업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참 그 안타까운 거는 연평균 매출이 이건 산업이 한 2천억 정도 넘어요. 2,500억에서 2천억 정도 사이 되는데, 그 공시된 걸 보면 영업이익이 전체 2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어떨 땐 많을 때는 50억까지 가는데, 조림 사업에서만 그래도 솔로몬에서 연결 재무제표로 약 50억 원씩 매년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산업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지금 뭐 MDF나 뭐 파티클 보드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아서는 수익이 안 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조림 사업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림 면적을 확대를 해야 되겠는데, 솔로몬이라는 나라에 더 이상 조림을 하라고 조림지를 내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를 개발하는데 지금 그